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제 대전 둔산동에서 뭐 중고등학생 전 과목 그 과외처럼 하면서 카운셀링 해주고 뭐 재수생이나 뭐 자퇴한 학생도 가르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지식인의 답변을 하루에 한두 개씩 서너 개씩 골라서 답변을 동영상을 찍으면서 답변을 해주는데 여태까지 본 이 질문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흐뭇한 질문이라 이제 답변 녹화를 합니다. 네, 흐뭇합니다. 그 옛날 생각도 나고. 자, 다음에 간단히 쓰셨는데요. 20살이시고 고등학교 2학년 말에 자퇴 후 교육받고 쭉 용역 노가다를 뛰었죠. 그런데 노가다를 뛰는 도중에 용역으로 온 두 명의 학생이 도와주고 싶어서 이제 도와주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말을 섞으니까 돈 벌려고 그냥 공부는 안 하고 그냥 공부할 텐데 그래서 화가 나셨겠죠. 돈이나 벌려고 학교 때려치는 경우도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노가다를 알바처럼 뛰어서 놀다가 돈이 떨어지니까 놀기 위해서 알바를 하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교육을 받으면서 이렇게 용역으로 이렇게 직업으로 뛰는 거하고 또 알바로 뛰는 거하고 또 확실히 다르죠. 저도 이러면서 이제 돌공사 조공으로 뭐 아니면 감독으로 해서 돌공사 한 3년 정도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노가다를 보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누구는 전재산이랑 학교 재학이랑 선택하라면 학교 재학을 선택하겠다. 그거 맞죠? 그래서 맥락이 같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1, 2년 사이지만 생각하는 폭이 다르구나. 그쵸? 이게 이 생각하는 힘 때문에 공부를 해나가는 거예요. 이 생각의 힘이 공부의 힘입니다. 그래서 어려서 사회 안 나가봐서 그렇구나 하면서 그렇죠. 친구야, 너가 학교까지 했기고 지금 와서 용역이라면 다시 학교 들어가서 잘못을 빌어 라고 차분하게 말했으면 이제 세상 대하는 법도 이제 배우신 거네요. 꼬라지 한 대 정도 때리고 말하실 텐데 본인의 모습을 보니까 성격도 죽었다 하는데 어쨌든 차분해진 거네요.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그 녹아내 오는 이게 이 질문자가 발전을 한 것이고 질문자가 발전을 할 만큼 차분하게 이제 마음이 가라앉은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자가 이 자퇴할 당시에 어떻게 자퇴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자기 돈을 벌어서 알바를 하든 뭐든 벌어서 유형에 쓰겠다고 하는 아이들은 그래도 훌륭한 거죠. 이 정도면 그죠? 벌어서 쓰겠다고 하는 것은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면 이것도 생각을 못하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그 아이들이 성장하고 나이가 지나고 그러면 또 다른 삶을 살 수도 있으니까 저 때 이렇게 이 어릴 때 누릴 수 있는 생각이고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남의 인생이죠. 저도 이제 여기 뒤늦게 수학 공부하는 남의 인생에 지금 참견 중이죠. 끼어들고 있고 그래서 그 인생처럼 살아서 제가 본보기가 되는데 그것을 막아주고 싶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저도 공부를 제가 재수를 5년 정도를 했는데 이렇게 시행착오로 5년 정도를 하면서 누군가 이거를 길을 잡아줬으면 하는 생각을 해서 지금 길잡이 역할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얘기를 하면서 느낀 게 많았다면 그래서 이렇게 살기는 싫고 일한 만큼 공부를 해보자 라고 했다면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이 많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때 아무리 공부를 시키고 뭐 해도 멍하고 이렇게 때리다가 이 알바를 떼가지고 식당에서 알바를 하고 나서 거의 뭐
정말 열심히 했대요. 뭐 사장이 정식 직원을 하자고 보너스 준다고 할 만큼. 그러더니 얘가 딱 공부를 시작하더니 이 일만큼 공부를 또 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이게 어떤 학생들은 고등학교에 필요할 만큼 그 사회 경험이라는 것, 세상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본 것, 내 위치를 돌아보는 것, 이것들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런 우리 알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인척 중에 하나도 이렇게 멍 때리다가 이 알바를 하면서 인생이 확 달라지는 애 있거든요. 그래서 자격증도 따고 중국에도 가고 이렇게 공부를 시작하게 됐는데 한 달쯤 돼요. 한 달쯤 돼 가는데 우와 한 달쯤 더 가는데 중학교 2학년 3학년 끝내고 모의고사를 풀었는데 평타점 나오고 그죠? 근데 고2에 자퇴했으니까 여기까지는 쉽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특별히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공부는 항상 노력은 이렇게 점수 변화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어느 순간 전력처럼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한 1년이나 1년 반 지금 고2 때 자퇴를 하고 20살이니까 한 2년 정도는 잘 성장이 안 돼요. 성적이 이 대입에 비해서 그러다가 나중에 1년 만에 이렇게 쭉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을 정말 잘 견뎌내고 참아야죠. 견뎌내고 참아야 됩니다. 견뎌내고 참아야 또 다르게 발전을 하시죠. 그러니까 꼭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한 달 가지고 공부를 평가할 수 없고 한 달 동안에 그 전에 자신이 알고 있던 걸 확인하면서 다져가는 기간이죠. 끊임없이. 노가대를 친다면 이 땅을 이렇게 돌덩어리 들면서 기초 다닐 때 이걸 계속 때리면서 단단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아직. 이제 고1 수학으로 넘어가 볼까 하고, 그죠?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 시작하는 거네요. 고1 수학 하면. 자, 하루 13시간 작업을 했는데, 뭐 몸으로 힘들게 해도 13시간 버티는데, 공부는 뭐 앉아서 하는데, 자, 이렇게. 일하는 근육하고 공부하는 근육은 조금 달라요. 근데 어쨌든 유사하게 동원될 수도 있겠죠. 운동하는 근육하고 공부하는 근육이 또 다를 수도 있고, 이렇게 공부하는 근육은 끈기에 따라서 습관에 의해서 형성이 되니까 지금은 일했던 근육으로 버티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 근육이 없더라도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공부 근육이 늘어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변환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어쨌든 24시간 못 버티겠나 하고 하루 3시간 자면서 공부하시는데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는데 요 초반기에는 3시간을 자면서 공부를 하시면 이렇게 2년이란 기간을 버틸 수 없으니까 이 수면 시간을 5시간으로 늘리기를 권장합니다. 5시간은 주무셔야 됩니다. 최소한. 그래야 낮에 집중력이 높아져요. 지금은 의욕이 활활 타올라서 괜찮은데 장기간 하려면 급격히 체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뭐라고요? 첫 번째 조언은 뭐죠? 조언. 이렇게 성적이 장기간 동안 해서 다져야 올라간다는 걸 기억해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3시간 수면하는 거를 5시간을 해라. 오랜 기간으로 해야 되니까 5시간. 왜? 중학교 거는 과정은 쉬운데 고등학교 거고 나가기 시작하면 이렇게 정체되는 구간이 바로 생기니까 자면서 깨어있을 때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자, 중학교 과정을 다 뗐는데 고1 인강 들을 만한 게 있나요? 그쵸? 그러면 3번. 어쨌든 맨날 내가 왜 이 사람 걸 광고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수학 중독 유튜브에다 이렇게 치시면 이 사람 걸로 개념을 다지시고 개념 노트 정리를 다 해서 통째로 외우세요. 다지시고 또 이지수학
이지수학 이렇게 또 치시면 이 사람이 개념 문제, 기본 문제를 풀어주는데 이 개념 문제 푸는 거를 쭈르륵 보세요. 굉장히 빠르게 업로드를 하니까. 기초 문제. 이거를 끝낸 다음에는 책을 사세요. 개념 원리. 개념 원리를 보고 개념 원리를 통째로 암기할 만큼 푸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바이블로 가든 블랙라벨을 가든 그죠? 아니면 일품을 가든 본인이 풀고 싶은 거 풀어 나가시는데 개념 원리 끝난 다음에 EBS 보는 것도 권장해요. EBS를 교육방송을 무료를 찾아서 이걸 수능 재작년치, 작년치, 금년치를 이렇게 들어요. 그런 다음에 이걸 나가시는 게 더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이거 무료, 이거 무료, 이거 무료, EBS도 무료. 개념 원리도 이 책 보면 인터넷 보면 유튜브에 무료로 찍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무료. 그 다음에 이거 나중에 이거 책을 푼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인강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좀 유튜브로 공짜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개념이 중요하고 문제 많이 풀려고 하는데 문제 풀어주는 강의 되게 많아요 유튜브에. 그래서 듣고 복습해라. 공군사관학교 다니는 형이 말했다. 공군사관학교 다니는 형이 그렇죠. 자, 뭔가 화제를 돌려서 얘기한 건 그렇죠. 뭔가 설레고 좋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4번. 이렇게 설렐 때 항상 설레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경험해봤는데 설레요. 공부를 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서 저녁에 계속 설레요. 힘들어도. 그러면 잘 때 할 수 없이 자요. 잠을 자야 내일 또 공부하잖아요. 왜 밥을 먹어요? 할 수 없이 먹어요. 왜? 밥을 먹어야 계속 공부할 수 있으니까. 공부하고 싶어서 밥 먹기도 싫어요. 이런 상태예요. 최적의 상태 공부를 하면서. 힘든지도 모르고 공부하고. 이런 상태가 되는데, 이런 잘 공부하고 있는 상태일 때, 이걸 다 기록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빨리빨리 이 다음번에 슬럼프에 빠지거나 아니면 내가 자신있게 뭐 했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 상담철벌에서 제가 동화쌤입니다. 동화쌤. 유튜브에다 동화쌤 찾고 이 지금 녹화된 동영상의 홈을 찾아서 재생 목록을 보세요. 재생 목록. 재생 목록에 보면 지금 이제 수학도 하실 텐데 제 재생 목록에 있는 국어, 비문학 뭐 이런 거 찾아가지고 그거를 다 들으세요. 다 들으셔도 골라서 들으셔도 국어 부분은 아마 해결되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국어 됐고 수학 됐죠? 그러면 어쨌든 여기에 재생 목록에 보면 상담 코너가 있는데 이 상담 코너에서 학습 누적 기록부를 보고 양식을 만들어서 그걸 기록을 하세요. 기록을 하고 매주 개선을 하시고 이렇게 매주 개선을 하시고 그 다음에 6번째는 국어는 제 재생 목록 보면 되고요. 수학은 이렇게 하면 되고요. 영어는 뭐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모르겠지만 순차적으로 제일 처음에 제 생각엔 그래요. 적어도 뭐 기본 영어나 맨투맨 기본 영어 이런 걸 사요. 맨투맨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맨투맨 정석으로 하자면 맨투맨 기본 영어를 사서 이 영어에 있는 맨투맨 기본 영어에 있는 모든 문장을 해석해요. 한 3번 정도 모든 문장. 그래서 한 5번 정도 읽어요. 쓰고 5번 정도를 쓰고 읽고 해석을 완벽하게 되면 그 옆에 있는 문법 설명을 읽어보시면서 자꾸 읽어보세요. 그러면 영어가 다 해석이 되고 그러니까 이 기억한 문장 속으로 쏙쏙쏙쏙 문법이 모여들어요. 그러면 정말 어법이 정리가 되면서 기초 단어가 될 거예요. 어법과 기초 단어. 그래서 어법하고 기초 단어를 자기가 정리된 노트로 한 권을 만들어요. 그냥 노트를 만들면 그 다음에 추가로 여기다 플러스 우선순위 영단어를 보고 우선순위 영단을 외우면서 유튜브에 또 라빈 왕국이라고 있는데 라빈 왕국에 있는 천인물 보고 풀어보는 것도 또 찾아서 따라서 보고 라빈 왕국 치면
천일문 나오는데 인터넷에 기출비라는 사이트를 치면 기출비 네이버에 기출비를 치면 거기에 천일문 원고 문장도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걸 듣고 또 이런 식으로 관련된 영어 사이트를 찾아 들어가서 무료 영어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들어요. 지속적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영어 사이트를 봐요. 그렇게 되면 영어도 어느 정도 해결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국영수를 하고 그쵸? 전체를 해야 되는데 요점은 그래요. 지금 3시간 자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기간의 계획을 짜야 되는데 장기간의 계획이 엄밀하게 만들어지려면 내가 행동했던 이런 기록, 학습 누적 기록부가 있어야 되고 본인이 이렇게 계속 학습 누적 기록을 쓰면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본인의 능력치를 정확하게 학습 누적 기록부를 보고 다 쓴 다음에 그 누적 기록부로 분석을 해야 돼요. 한 시간에는 수학을 몇 문제 볼 수 있고 읽을 때는 몇 페이지 볼 수 있고 문제수 읽었을 때 쪽수 시간당 시간이 많이 공부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 안에 문제수 읽었을 때 쪽수 오답 정리했을 때 개수 노트 정리했을 때 페이지 수 이런 것들을 딱 보고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돼요. 이 책을 딱 보면 이 책을 이제 목차 공부하는 법 여기도 나왔지만 이 책을 내가 며칠에 끝낼 수 있는가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었을 때 그랬을 때 이 학생이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걸리고 몇 점이 나올지가 정확하게 이제 예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어쨌든 비효율적인 공부가 되면 안 되니까 가끔가다 공부 방법도 힘들고 그럴 때는 뭐라고요? 비효율적이면 안 되니까 제 이제 채널에 있는 공부 방법을 찍어서 제목을 보고 그 사례에 맞는 공부 방법을 찾아서 구체적인 공부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실제적으로 여기서 또 아까는 뭐냐면 또 하나의 팁은 학원을 안 다니더라도 근처 학원이나 아니면 뭐 좋은 학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요. 내가 이런데 실수학원에 가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이렇게 맞냐 지금 학원 오는 게 맞느냐 이렇게 상담을 받아요. 상담 공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조언을 해줄 거잖아요. 그래서 무료 조언을 이렇게 얻어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정말로 재수종합반에 가고 싶거나 아니면 학원을 가고 싶으면 정말 상담 잘해준 학원을 가면 되잖아요. 고맙다고 하고 그리고 어느 시간에 오면 좋냐 전화를 해요. 내가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노가리하다 이렇게 공부 시작했다. 도와달라. 그러면 학원 선생이 빈 상담 시간에는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학원을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8번은 아니면 모교를 방문해요. 모교 고등학교 이제 정신 차리고 공부하는데 어쨌든 수능 보려면 모교도 가고 그러야 되니까 모교를 방문해서 그 상담 선생님한테 상담을 신청하고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데 정말 모르니까 이 과목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해줄 선생님하고 시간 잡을 수 없냐고 하면 도와줄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멘토나 상담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놓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9번째는 이렇게 공부하는데 분명히 얘기하지만 지금 3시간, 한 달 3시간 자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1년이나 2년을 하면 수준이 달라져요. 수준이 달라지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대를, S대를 목표로 공부를 했는데 그쵸? 열심히 해서 S대 수준 안 되고 K대나 Y대 수준이 되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낮춰서 가잖아요. 어떤 학과로. 그러면 4년 동안 공짜로 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비 생각도 하지 말고 오로지 공부를 해서 실력 늘리는 것만 생각하고 나중에 이거를 열린 마음으로 보면 그죠? 정말 돈이나 버는 것이 아니라 돈 벌기 위해서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자리나 위치에 가게 돼요.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시작을 하시라는 거죠.
자, 10번. 자, 이런 상황에서 저는 가끔가다 노가다를 하라고. 그래서 열흘에 한 번 하던 노가다 했던 그 형들이나 노가다 반장들 전화번호 있으면 가끔가다 2, 3일 정도 노가다를 하라고 권해요. 왜 권할까요? 왜요? 잊지 마시라고 이런 상황. 내가 공부가 정말 노가다보다 쉬운 상황이라는 거는 가끔가다 몸으로 느껴주지 않으면 또 잊게 돼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노가다를 하고 용돈벌이 하고 요 노가다 한 걸로 책을 다 사요. 그래서 하기를 권해요. 정말 재수해서 뭐 수능 뭐 3달 남았다 4달 남았다 아니라면 이렇게 노가다 하시기를 권해요.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일주일에 6일 일하고 하루는 노가다 하고 이렇게 공부에 방해가 될 것 같은데 몸이 힘들어서 방해가 갈 것 같은데 힘들지만 정신에 도움이 되게 많이 될 수도 있어서 권합니다. 10번. 자, 11번. 잊지 마세요. 이렇게 뭔가 설렌다고. 발전하고 있으면 설레는 거예요. 지금 잘해요? 아니거든요. 지금 고1 들어가거든요. 사람은 희망이 있어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설레는 거예요. 설레는 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점수에 영향을 하지 말고 내가 저번 주보다 지금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가, 조금이라도 발전하고 있다. 그럼 즐겁게 설레는 즐거움. 이거 즐거움이거든요. 즐거움. 이 즐거움 누리세요. 그래서 매일 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어제보다 조금 더. 근데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덜 할 수 있지만 요번 주는 다 전주보다 훨씬 발전했고 요번 주보다 다음 주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어떤 면이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12번 여기 보면 고1 문제 풀어본다는 게 문제집이나 인강 추천해주세요. 인강은 책을 다 본 다음에 찍어서 인강을 들으시는 거고요. 요즘 명문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인강을 듣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인강을 듣는다고 인강 학교 수업을 받는다고 앞에서 김연아가 스케이트를 타고 이승엽이 홀론을 친다고 내가 잘 치는 거 아니거든요. 인강은 생각하세요. 쉬는 시간이다. 쉬는 시간. 공부를 하는데 내가 집중해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양을 하는 것을 잠깐 쉬고 남들 그 수업하고 공부하는 것을 구경하는 것이다 라는 걸 잊지 마시고 책을 중심으로 책을 하고 찍어서 하시고 EBS를 다 보면 EBS를 보다가 보면 학생들이 뭐 댓글이나 아니면 EBS 책을 본 이후에 어떤 식으로 어떤 책을 보고 있느냐를 보고 나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요 무료 수학중독, 기지수학, 뭐 라빈왕국하고 기출비, EBS 이렇게 되고 인강을 굳이 꾸준하게 이렇게 학교 시간표처럼 이렇게 짜서 오전에 듣겠다라고 하면 강남구청 인강을 신청을 하면 비교적 다른 것보다 훨씬 싸니까 강남구청 인강을 신청해서 학교 시간표처럼 이렇게 짜서 이렇게 들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권장해요. 이렇게 하는 건 정도고 그 다음에 이게 다 끝나서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이 다 2등급 이상이 넘어간 걸로랑 그때 가서 인강 고민하세요. 이렇게 휩쓸려서 인강 듣지 말고 인강 중독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인강 들으면 공부 끝난 줄 알고 인강 이해하면 실력 늘은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분하게 시작하세요. 지금 한 달 돼서 인강 찾지 마시고 자 그렇게 공부를 하고 쭉 기록을 하셔요. 기록 스스로 공부 일기를 쓰고 공부 일기 오늘 공부 그 다음에 분명히 문제점을 했을 때 문제를 풀거나 공부를 했을 때 항상 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게 잘못됐으면 이렇게 개선을 하자. 이 정답은 내가 새로 보고 해설을 보고 알았는데 아 이거를 공부하려면 이렇게 이해하고 시험 문제 찾을 때는 이렇게 하자. 내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더 찾아서 이걸 반드시 해야 돼. 이렇게 써놓고 이거를 계속 모아야 됩니다. 이렇게 문제 틀릴 때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따로 노트에만 써놓고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해야 될 일은. 그리고
정말 이제 아이들이 공부할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하고 실력인데 이거를 다르게 보면 안 돼요. 본인이 실수했다고 생각하는 거를 10개를 아이들 걸 보면 그 중에 4개, 6개는 진짜 실수일 수도 있는데 4개는 실력이 모자란 거였고 실력도 본인이 10개 실력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6개는 실력 없는데 4개는 푸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실수하고 실력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실수 안 하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되고 실수 안 하는 방법을 연구하시면서 그걸 찾을 때 이거를 더 철저하게 다 정리해 놔야 돼요. 그래야 누군가 이 실수하고 내가 실력 부족했다는 거를 다 요약해서 정리해 놔야 이거를 학교 담임 선생님에게 보내주든지 학원 그 상담자한테 보내주든지 이렇게 보여줘야 이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하고 구체적인 어드바이스, 컨설팅이 가능한 거예요. 구체적인. 그러니까 구체적이지 않으면 열심히 공부하세요. 화이팅 할 수 있습니다. 해보십시오. 자 성공하셨습니다. 어우 굉장히 딜리전 수학 공부인데 큰 마음 갖고 공부를 하시네요. 이렇게 3시간씩 꾸준하게 하시면 꾸준하게 엄청난 차이 난다는 거죠.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고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어떤 걸 에러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놔야 되는데 학생들이 자기만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 찾는데 되게 많이 걸려요. 시간이. 가르쳐주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됐나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나가는데 네. 공부를 할 때 이 전체 과정 속에서 여기서부터 출발할 때 지금 여기 이렇게 다져요. 중학교 거, 고등학교 거에 다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복원이 쉽다고 그랬죠. 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버텨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만큼이요. 제가 예상하기로 1년 6개월이나 3시간 자면 1년 6개월, 2년 서울대 수준 도달하는데 2년입니다. 그런 다음에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것까지 기다려야 되고 항상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면서 마음에다가 볼펜 한 자루 딱 꽂아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게 이렇게 하루에 볼펜을 한 자루 쓴다거나 어떤 객관적인 기준치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문제를 몇 문제 푼다거나 아니면 그 연습장을 몇 장을 쓴다거나 그죠? 시간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충분히 뒤늦은 공부에서 각오를 하고 양으로 치면 3시간 자고 공부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양이 뭘로 돼야 돼요? 질로 변환이 돼야 돼요. 이 질로 변환이 되려면 양질의 공부를 하려면 양도 충분히 돼야 되고 질로 변환이 되려면 볼펜을 하루에 한 자루 쓰겠다. 문제를 몇 문제 이상 풀겠다. 연습장을 몇 장 이상 쓰겠다. 이거를 기록해놓고 항상 기록 갱신을 해야 돼요. 기록이 갱신된다는 것은 자신의 자체 능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 서울대나 좋은 대학은 점수로 가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가는 겁니다. 어느 정도 실수를 하고 그래도 자신의 능력이 그 정도 수준이 되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라고요? 수준이 달라져야지 점수 몇 점 하고 아는 거 몇 개가 아니라요. 아는 수준, 생각하는 수준이 달라져. 여기 보죠. 공부는 생각하는 폭이 달라진다고. 능력의 폭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몇 개를 알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내 능력, 나 자체, 내 사람 자체가 달라졌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복잡한 공부법 가시면 제 채널에 가서 몇백 개 있으니까 필요한 공부법이나 필요한 자료들 찾아보시고 거기다 이제 댓글 다시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네, 대전 준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너는 해드리고 싶은 말 없어? 해드리고 싶은 말이라면은 일단 상당히 존경스럽고요, 사실은.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그 슬럼프기 좀 2년을 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2년만 좀 공부를 하다 보면 좀 2년을 좀 설레이더라도 좀 자기가 그 기대했던 만큼 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걸 좀 이겨내고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2년 동안 본인한테 좀 여유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지? 네, 그쵸. 그러니까 포기 안 하고 공부하는 거, 그거 엄마랑 너 얘기하러 갈 거 좀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한테 너무 가혹하지 말고, 그치? 공부할 때 그 얘기 내가 그러지. 자기 능력이 100이면 100으로 하지 말고 80, 90, 90만 하라고. 그쵸. 내가 매일 다음날 아쉬워서 매일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한다고. 네, 그렇게 하는 게 나아요, 정말. 그래서 이분한테 3시간 자지 말고 몇 시간? 5시. 5시간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뭐? 가끔가다 노가다도 뜻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렇죠. 정말 존경스럽네요. 네. 고맙습니다.